노인의 서름을 어떻게 풀까? 노인은 왜 서러울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서럽다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통하고 슬프다. 원통하다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원통하다는 말은 분하고 억울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풀어가야 되죠?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억울하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줄이 없어서 졌다. 그리고 최악의 흉악범도 나보다 억울한 사람은 없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랬지. 다른 사람들도, 당신들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하면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은 없다고 한답니다. 왜?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니까 각자가 다 개인 대통령이고 개인 국가의 대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는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 재판에서 진 패소자와 더불어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또 누굴까요? 일반적으로는 노인들입니다. 특히 여성들, 가난하고 못 배운 여성이 특히나 나는 억울하다, 서럽다, 서운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서러울까요? 서러운 이유는 병원에만 가봐도 금방 합니다. 노인들이 아파서 댁에 가면은 배우자보다는 아들이나 딸, 며느리, 특히 딸이나 며느리들이 다시 이렇게 뭐랄까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 절차를 밟는다든가 접수한다든가 돈을 지불한다든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대개 전자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뭘 써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환자들이 하면 느리니까 대개는 또 위험도 하고 보호자가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따라온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딸이 던지는 말에 스치는 말에 아니 엄마는 그것도 몰라. 왜 이리 가라고 했는데 저리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는 뭐랄까 못 배운 그 다음에 가난한 이런 서러움 때문에 딸하고 같이 왔는데 딸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도 있는 데서 창피를 주고 큰 소리로 들으란 듯이 남들한테도 보란 듯이 들으란 듯이 이야기하면은 어머니는 서럽다고요. 그래서 딸이 없다든가 이렇게 할 때 환자들끼리 만날 때 저기 누구냐고 하면 뭐 딸이라든가 손녀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럽다는 표현을 남한테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니까. 그런데도 서럽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내가 이렇게 못 배워서 서럽다. 늙어서 서럽다.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식한테도 왜 자식한테는 따뜻한 말을 기대하는 거고 자식한테는 뭔가 말 안 해도 해주길 바라는 적어도 자기를 무력하게 만들다거나 무시한다거나 뭐 없다고 아이처럼 나무란다거나 그런 것은 바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서운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서운하냐 먼저 자기한테 서운합니다. 사실은 자기한테 기대한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내가 시집잘 가서 내가 이런 남방인가 서방은 안 만나서 내 인생을 멋지게 가꿔야 되는데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됐잖아요. 일단 그래서 비교 우위에 놓이지 않으니까 비교 열등에 놓이니까 거기서만 해도 상대와 비교해서 내가 서러운 거거든요. 내 인생이 내가 조금만 배웠으면 내가 그런 집안에 안 태어났으면 그런 부모만 안 만났으면 이런 놈의 딸내미 이런 놈의 아들 만났으면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우선 서러운 거예요. 자기한테 기대가 안 되니까. 근데 자식한테도 그렇게 천대를 받는다면 또 겹살, 이겹살, 삼겹살 서러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 좌절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욕망의 동물인데 인간은 좌절될 때마다 무력함을 겪죠. 그래서 실패를 많이 겪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을 거듭할수록 반복할수록 자신감이 쌓이는 거거든요. 자신감이란 건 뭐예요?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효능감, 자기를 믿는 것.
자기 신뢰. 그것이 거만이나 교만이 아니고 자신감이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안 믿어도 비웃어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실패했을 때도 할 수 있어. 실패가 아니야. 이거는 성공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야. 이렇게 하면서 갈 때는 서운하지 않아요. 누가 거기에서 무시하는 말을 해도. 그런데 이 욕망이 이제 좌절되는 거잖아요. 저부터도 그럽니다. 이를테면 귀도 이쪽 저쪽이 다르고, 눈도 이렇게 시력 이쪽 저쪽이 다르고, 무릎도 허리도 여기저기가 다르거든요. 이제 이 균형이 깨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65살밖에 안 먹었는데 어찌 보면 또 많이 먹기도 했던 어떤 면에서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노쇠하니까. 점차 자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러니까 하면서 자격지심이 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뭔가 살짝 계기를 주면, 동기를 줬다 하면은 그 건드리는 그 말에, 스치는 그 말에도 그렇게 서우는 거예요. 윤동주가 노래했듯이 스치는 바람에도 나는 잠을 못 이뤘다고 하던가요? 스치는 바람에 별이 스친다고 하던가요? 이렇게 꿈은 스치는 겁니다. 바람에도. 그리고 예민한 사람은 윤동주처럼 괴로운 겁니다. 스치는 바람에도. 근데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 데서 또 손해를 본다고 할 때, 자녀와도 사실은 자녀와 부모도 모든 인간관계는 조건 만남입니다. 무작정 퍼주는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관계로 얽히진 않았고 무한사랑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명절 되면 용돈이라도, 추석이 오면, 설이 오면, 또 생일이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으면, 코로나가 번지면, 태풍이 불면, 비가 오면 전화 한마디라도 해가지고 엄마 괜찮아? 아빠 뭐 너는 어때요? 그럼 이해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관계가 얽힌 데서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게 아니라, 받을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전화 한마디라도 해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자식인지 남인지 알 수도 없게 그냥 태풍이 불면 부는 대로, 사고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면 얼마나 부모로서는 무심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자녀와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주고받는 관계라니까요. 거래인 거예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줘야, 선불을 해야 후불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선불을 하잖아요. 퍼주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싹 씻어버리고 그렇게 싹수를 보인다면은, 싹수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은 자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런가? 내가 이 가난한 속에서 얼마나 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고추 따가지고 지금 한 근에 뭐 18,000원 얼마 가던가요? 안 될 때는 한 근에 마른 고추 10,000원도 안 갑니다. 그러면 그 고추를 농사를 지으려면 추석 설 지내자마자 비닐에다 이렇게 하우스 지어가지고 1년 내 친 겁니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가 이를테면 중개해가지고 몇백만 원 받는 거, 주식하는 사람이, 저도 뭐 주식 얼마 안 하는데도 움직일 때는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도 막 하루에 몇백씩도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덕하고 몇십억 하면 이게 몇천만 원씩 움직이는 수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견준다면 부모 그 배추 한 포기, 사과 하나, 고추 한 근에서 나오는 돈, 그 10,000원, 20,000원 하찮죠, 어찌 생각하면. 그럼 자녀가 자기가 좀 돈 좀 만진다고, 자기가 만지는 돈 단위가 다르다고, 옛날에 그 부모가 그 힘든 속에서 고사리 꺾고 하나하나 농산물 갖춰가지고 걷어서 그거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가르친 자녀가 그냥 자기 혼자 잘나서 큰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무력하겠어요. 그럴 때 서러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서운한 거예요. 자식한테 서운하다고 못하고 남한테 무슨 이야기랍니까? 창피하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서러운 이유가 아주 많은 거예요. 자, 얼마나 서러우면 이렇게 고독사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고독사한 사람의 삶을 정리해주고 그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이 유품 정리사예요. 직업이 대한민국에 2만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고독사한 사람. 근데 2021년에 고독사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몇 명이라고 나와 있나?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3,378명이에요. 그리고 사망자의 1%예요. 그러니까 100 중 하나는 고독사라는 거예요. 근데 고독사라는 사람의 고독사 그 시신 그 유품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이제 시신은 이제 다른 이렇게 하고 뭐 부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검을 하는 수도 있고 그러지만 또 심리 부검을 한다고 돼요. 이 사람이 유언을 안 남기고 유서를 안 남겼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독사하면서 대부분 고독사는 자살을 하는데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2천여 명의 그 사람들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기 삶이 정리가 됐대요. 무엇으로? 인간은 돈을 남기는 존재가 아니구나. 관계를 남기는 존재다.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존재다.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가더라. 그리고 이걸 보니까 유족이 있어가지고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연락해주면 어떤 친구는 그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쓸만한 물건만 싹 쓸어가 버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서운해서 고독사하면서 자살했는데 다시 하늘에서 지하에서 또다시 서운하겠죠. 그게 서러운 거예요. 그게 서운한 거고. 근데 어떤 또 남동생은 와가지고 이렇게 죽으면서 나까지 창피하게 만들고 불평불만을 막 털어놓다가 여기 이런 통장도 남기고 왔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통장 확인하면 거기에 상당한 액수가 남았을 때는 낯빛이 또 변해가지고 거기서도 이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이 볼 때 정말 인간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돈에 미친 근데 돈에 미친 부자들 사는 강남에 진짜 미친 사람이 많다고 이 김정일인가 하는 사람이 강남은 그 정신병동 강남 자체를 정신병동에 이렇게 은유를 했더라고요. 뭐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누가 소개하는 거 이렇게 봤는데 그만큼 미친 사람들이 너무 이 뭐랄까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사람에게 미쳐야 되는데 돈에 미쳐가지고 이런 측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족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삶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삶을 바람직하게 바꿨다는 거예요. 왜? 남기는 건 추억이니까 이제 가족과 멋진 추억을, 멋진 기억을 만들어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름은 보듯이 우리가 서러움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대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가깝죠. 그 다음에 배우자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최측근과 갈등할 때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병원에서도 보면 딸이 왔을 때 더 서럽더라고요. 왜? 자녀한테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며느리는 서로 요즘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상당히 관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옛날하고 고부관계가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딸은 굉장히 그 알뜰하고 애틋하고 그런 관계인데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물론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딸이 왔다 가면은 더 이런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이렇게 그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지켜보면서 몇 달 지키면서 보니까 누가 왔다 가면 문제지 이 뭐랄까 열불이랄까 서러움이 분노까지 억울함까지 우울함까지 자아내게 하는 그런 관계에 놓인 부모와 자녀도 있더라고요. 느낌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예요. 누가 아무리 나한테 열등감을 주려고 해도 정인기 저는 3류대 나왔다. 지방 출신이다. 가난하다. 그래도 그래. 그래서 어째? 나 3류대 나왔어. 지방 사람이야. 가난한데 어째? 돈 주려고? 지방대 나왔는데 네가 버텨줬어? 어쩌라고?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 열등감 못 줘요. 서러움도 마찬가지예요. 서럽게 하려고 해도 서러울 상황인데도 내가 아니야 이거는 주관적 감정이니까 안 서러워.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서럽겠어. 나는 선절해. 그런 감정은 잘라낸다고. 무시해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가 안 느끼면 괜찮아요. 무시? 그걸 감당하는 능력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신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난 할 수 있어.
그래. 대통령도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왜? 나 무시해봤자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열등감을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안 주려고 해도 가만히 옆에 앉아있는데도 느껴. 아, 부자가 옆에 앉아있으면 막 주눅이 들어. 그러면 열등감 드는 거예요. 감정은 그리고 습관이라고 하죠.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감정에서 우울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비슷한 조건에서도 우울한 감정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은 반응이에요. 내 느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울이니 냉소니 분노니 이런 것은 전염이 돼요. 전염. 딴 사람한테도 그 감정을 전파한다고 해요. 전이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감정은 나눌 수가 없어요.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거 없어요. 우열 없어요.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런 것도 없어요. 왜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입니까? 분노 필요하니까 인간이 지니고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안 중요한 감정이에요. 불안 분노 이런 것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대응하면서 살았어요. 서러움 역시 서름 역시 서운함 역시 억울함 마찬가지로 다 필요한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거예요. 긍부정으로 나눌 수 없는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감정이니까 그렇다고 막 분노 욱 하고 서운하다 네가 그런 말 하니까 찬이 앞에서 그러고 배우자가 또 그런 얘기하니 당신이 그런 얘기하니까 나 참 서럽네. 내가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막 표출하면서 나는 뒤끝이 없어. 왜? 감정 그때그때 푸니까 좋겠죠. 근데 상대가 또 스타일에 따라서 그 감정을 다 감싸 안는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여자들이 많이 그랬고 그런 분노를 자기가 표출 못하면서 화병으로 발달하는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노인의 분노를 덜어주려면 어때야 돼요? 노인에 대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노인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서 내가 큰아들로 나와서 내가 첫 딸로 나와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 부모에게 받은 이 혜택을 생각할 때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러면 부모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노인의 감정을 이해하려 병원 같은 데 가면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좀 따라오지 막 이렇게 하면 아니 50대하고 80대하고 같습니까? 무릎이다 어깨다 허리다 수술 안 하는 데가 없는데 어찌 보면 그 어머니도 그렇고 노인들 보니까 이 그 소변장애 배변장애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돌아오는 게 정상으로. 근데 저도 60대 후반 되면서 이 배변장애, 소변장애 이것저것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진세 대사가 40대, 50대하고 80대하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은 좀 느리고 노인은 치매기도 있고 기억력도 있고 그런 것 저런 것이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가 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노인이 마음이 어떨까 이런 말을 그런 걸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죠. 노인의 마음을 왜 맨날 죽겠다고 하는가 왜 맨날 우울하다고 하는가 그리고 손익을 조화를 이뤄야 되죠. 노인 분노 살인이라는 게 있죠. 노인이 자식한테 퍼주기만 했는데 자식이 감사는커녕 오히려 욱하고 막 따지고 담배 들고 왜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를 원망하고 이렇게 키우려면 낯을 말해야지 이렇게 속을 북북 찌르는 이야기를 하면 70대 80대 노인이 40대 50대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도 일어난다고. 이걸 노인 분노 살인 그러는데 상당히 일어나요. 말할 것도 없이 또 폐륜 범죄도 일어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도 몇십 건 아마 일어날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중상 상태라고 해요. 중환자 상태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되게 남자들이 그 가정을 중환자로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노인은 안 바뀌어야 되냐? 바뀌기는 힘들죠. 그렇기는 하지만 바뀌어야 되죠. 왜? 스스로 서름을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푸는 게. 자, 서러운 사람 누구예요? 이를테면 위안부 할머니들 얼마나 서러워요. 한이 얼마나 맺혔어요. 그 서름 단계를 넘어서 원한이 맺혀 있는데 이걸 푸는 방식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징용 끌려가서
원한 맺힌 사람들이 많은데 여자들이 푸는 방식하고 달라져요. 어찌 보면 한풀이는 여자들이 잘하는 측면이 있죠. 자기 기대를 축소해야 되죠. 나이 먹을수록. 나이 먹었는데 70대, 80대 돼가지고 다 내가 서울대 가서 의대생 돼서 의사 돼야지.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할 수는 있겠죠. 70대, 80대가. 그러나 아마 그런 뉴스는 전 들어보질 않았어요. 7, 80대가 서울대 의대 들어갔다. 그러니까 자기 기대를 현실에 맞게 적응을 시켜야 되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요. 최적의 상태를 찾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수용해야 되죠. 자기 감정을 응시하면서 그래 내가 화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슬프게도 노인 분노 범죄가 상당히 일어난다고 하죠. 그만큼 요새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그런 건지 감정적으로도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무튼 노인 분노 범죄도 상당히 일어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자녀는 독립시키고 그리고 자녀한테는 무한 사랑을 하고 받을 생각을 하고 자녀한테도 대물림 사랑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죠. 저도 오나 밀려 6남매나 낳았는데 우리 6남매들 대개 2명 이렇게 안팎 낳기 때문에 6명이나 키웠는데 부모들은 애들은 둘씩밖에 안 낳았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참 손해보죠. 그런데 어찌 보면 가정을 일으킨다는 것은 손해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새 세상에서 새 자녀와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유품관리사가 고독사자들의 유품을 관리하면서 자기 삶을 관리하게 됐다고 자기 삶을 바람직하게 바꿨다고 하듯이 야 그래 물질 적절하게 있으면 이거 형제들하고도 나누고 그리고 부모하고도 나누고 이거 들고 갈 것도 아닌데 바람직하게 쓰고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 자세로 돈을 번다면 돈도 더 잘 벌리고 아마 돈에 미쳐가지고 아까 그 강남은 정신병동이다 하는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날 거예요. 사실은 강남은 소아정신과관과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의 어떤 그 느낌에 공감하고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 근데 그 대신 뭐예요? 경쟁하고 남을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야 되고 돈 백 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애 주기에서 배워야 할 그 단계적 학습을 할 수가 없겠죠. 그게 강남만이겠어요. 비유적인 이야기지. 가정이 중환자가 됐는데 이걸 서로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도 가부장적 사회니까 가장이 남편이 또 아내가 무슨 부모들부터가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 산소 마스크 떼내고 집중 치료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치료실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근데 사실은 나쁜 부모들도 꽤 있어요. 나쁜 부모들이 나쁜 자녀를 만들어내는 수도 많아요. 부전자전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대물림할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돈을 하다가 이 돈이라는 것이 인간관계를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아까 유품관리사가 말하듯이 그 형님이 도둑사했는데 동생이 와서 불평불만하다가 통장 좀 보니까 속보이는 저승에 있는 형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서러워서 고독사했는데 저승에 가서도 또 서럽잖아요. 또 서러움을 더하는 설상가상의 그런 인간이 되지는 말아야 되죠. 몇 푼, 몇억, 몇십억 크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대범함을 가질 때 서러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인 서러움, 나그네의 서러움이 있는데 노인의 서러움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건 노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를 둘러싼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 노인은 서러운가?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서럽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서러운 사람으로 다 채우지 말고 서러움을 돌려서 참 세상은 살만하다. 세상은 멋지다. 해서 멋진 사람들이 주변에 들끓게 만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